안녕하세요. 쉬리쌤입니다. 28회 최신 기출 모의고사 2교시 1부 1번부터 25번까지 저와 함께 풀어보실게요.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4는요, 54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문제마다 이렇게 페이지를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거부하는 이유를 직접 물어본다.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접 물어볼 것이 아니고요, 관찰을 통해서 이유를 파악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건 이런 거죠. 아니, 왜 기저귀를 안 갈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다그치는 것 같죠? 그리고 노인분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보셔야 돼요. 움직일 때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러면 통증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기저귀 갈 때 관절이 구축된 상태라면 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욕창이 있는지, 다른 정서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얼굴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기저귀를 갑시다 라고 강요하듯 말한다. 강요한다 이런 표현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3번, 위생상 안 좋으므로 강제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자, 강제라는 표현은요, 노인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학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강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타이르셔야죠. 4번, 기저귀를 갈지 않으면 앞으로 돌봐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요, 협박이죠.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겠네요. 말로 협박하는 거. 5번,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한다. 그래서 기분 좋아지시게 살살 달래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저귀 갈고 나시면 어르신 굉장히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상쾌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번. 시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힌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의자에 앉을 때는요, 안전하게 엉덩이를 안쪽으로 쑥 넣어서 앉을 수 있게 하고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는 자세가 좋습니다. 만약에 침대에 걸터 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양옆이나 앞뒤에 쿠션을 대줘서 안전하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2번, 팔 받침과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한다. 팔 받침과 등받이가 있어야 편안하고 안전하겠죠. 그리고 등을 기대야 등이 굽지 않기 때문에 사례에도 걸리지 않고 좋습니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3번 보기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보기예요. 식탁의 높이는요, 가슴이 아니고 대상자의 배꼽 높이와 같게 합니다.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4번, 의자 높이는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한다. 틀렸습니다. 발가락 끝만 간당간당 닿으면 안 되고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서 발로 지지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5번,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혀 이동하기 편하게 해준다? 틀렸죠. 바퀴가 달린 의자는 매우 불안정하죠. 넘어지실 수도 있고 미끄러지셔서 크게 다치실 수도 있으세요. 고정된 의자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대상자의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긴다. 자, 턱을 당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앉은 자세에서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요양보호사라면요. 이 1번 보기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잘못된 자세로 식사를 도우면요. 흡인성 폐렴에 걸리실 수 있거든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야 하는데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에 걸리실 수도 있고 죽음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식사 도움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음식이 입안에 있어도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큰일 나겠죠. 대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입안에 음식이 있어도 또 계속 넣어줘요. 빨리 드시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역시 살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음식을 삼켰는지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3번. 입맛을 돋구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면요. 침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사례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알아두실 건 수분이 너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려워서 또 사례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맛은 어떻게 돋굴까요? 다양한 음식을 좀 조금씩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서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식사 전에 몸을 좀 움직이거나 체조를 하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게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번. 음식을 먹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여 확인한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집중하시도록 말 시키지 않습니다. 5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자, 책에는 충분히 삼킬 정도의 적은 양을 주어라. 완전히 다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불편하신 경우죠.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문제화돼서 많이 출제가 돼요.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사자성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나 맞이. 건강한 아이를 맞이하자.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손주 돌보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손주 나오기 전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쵸? 그때 쓰는 사자성어가 거나 맞이죠. 건강한 아이를 맞이하자. 이런 건데요. 속뜻은 이겁니다. 건강한 쪽은 아래로, 마비된 쪽은 지지해주자. 다시요. 편마비의 경우에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한 자세,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베개나 쿠션으로.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셔야 쉽습니다. 자, 건강한 쪽이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죠. 그리고 마비된 쪽이 왼쪽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아래로 가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른쪽이 아래로 가게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왼쪽이 위로 올라가 있겠죠? 그때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되셨죠? 매우 중요한 사자성어니까 꼭 암기합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대상자의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음식을 넣어줄 때는요. 건강한 쪽 입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야 잘 씹으실 수 있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2번. 숟가락 끝을 입술 앞쪽에 닿게 하여 먹인다. 숟가락 끝을요. 옆쪽에 닿게 하여 먹여야 하는데요. 왼쪽 편마비일 경우에 건강한 오른쪽 옆으로 넣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편마비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입술 앞쪽에 닿게 하여 먹이냐? 그렇지 않고요. 건강한 경우에도 입술 옆쪽에 숟가락 끝부분을 대고 드시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오른쪽 옆에서 음식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편안함을 느끼세요. 3번. 왼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왼쪽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잘 못 씹으셔서 왼쪽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안을 확인하셔서 왼쪽 볼, 뺨 쪽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구강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삼키거나 뱉거나 할 수 있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오른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해준다. 아까 제가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라고 얘기했죠. 거나마지. 그래서 마비된 쪽인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지지해줍니다. 틀렸고요. 5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큰일 날 소리죠. 가능하면 와상 상태일지라도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로 드시게 하셔야 합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 영양은요. 관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비위관을 빼거나 넣거나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무엇을 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나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비위관이 막히면 문제가 생겼죠? 신속하게 뺀다?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하시라고요. 2번. 진한 농축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진한 농축액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주입하거나 두 가지 경우 다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한 농축액도 빠르게 주입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입하는 속도는요, 1분에 50ml 이상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천천히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빠르기로 주입합니다. 3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청색증.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하라고요.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청색증이라는 것은요, 입술이나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 파랗게 변한다는 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비위관이 빠지면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코 속으로 밀어넣는다?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하라고요. 5번.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코 속에 윤활제를 바른다. 코 속에 분비물이 잘 축적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관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요. 윤활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 꺼낸다. 손가락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그런데 약병에 손을 집어넣으면 전체 알약이 오염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다음에 정해진 알약 개수가 나오면 그때 손으로 집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손으로 만진 약은 절대로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요.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투약을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복용하게 한다. 색이 변한 물약은요, 상한 거죠.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겠네요. 흔들어 섞어 복용할 것이 아니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약은 흔들어서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복용을 합니다. 색이 변한 물약이 아니고 일반 물약을요. 3번. 캡슐은 벗겨서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약을 캡슐로 만든 건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캡슐을 벗겨서 가루를 입안에 넣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가루는요, 표면적이 넓어서 잘 녹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약을 함부로 가루를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다. 캡슐도 벗겨서 먹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안연고는요, 안쪽에서부터 짜는 연고라서 안연고예요. 눈 연고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안쪽부터 짜서 넣는다. 근데 어느 안쪽? 이렇게 아래쪽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쫙 내린 다음에 거기 하부 결막낭에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쭉 짜서 넣는 거예요. 안연고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처방된 양보다 많이 따라서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한번 약병 밖으로 나온 물약은요, 다시 안으로 넣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7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올바르게 잡아당긴 것은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이유는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려면 윗부분을 잡고 뒤로 당겨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후상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윗부분을 잡은 건 1번밖에 없네요. 1번, 2번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뒤쪽으로 당기는 모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요. 특별한 경우예요.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경우요. 그런 때가 언제냐면요. 대상자의 소변 색깔이 탁해요. 아니면 거품이 엄청 많이 난다든지 색이 진하다든지 냄새가 너무 심하다든지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였다든지 뭐 대변이 너무 묽거나 아니면 점액질 물질이 막 섞여 있다든지 이럴 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고하면 안 되겠죠. 1번 맑은색 소변 매우 좋은 상태죠. 보고할 필요 없고요. 2번 갈색 대변 일반적인 상황이죠. 필요 없고요. 3번 부드러운 대변 좋고요. 4번 거품이 많은 소변 문제가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거품이 많은 소변을 보셨다 그러면요. 당뇨병이나 단백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아시죠?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병이 당뇨병이잖아요. 단백뇨는요. 오줌에 뭐가 섞여 있을까요? 단백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포도당은 입자가 작지만 단백질은 입자가 크거든요. 절대 소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소변을 만드는 곳이 우리 몸에서 어디죠? 신장이에요. 신장. 그런데 신장에서 오줌을 걸러내는 체가 있는데요. 그 체가 찢어지면 단백질이 막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에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신장이 다 망가졌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답 4번이고요. 많은 양의 대변, 많이 먹으면 많이 싸는 게 진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9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배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화장실로 가지 않고 침대에서 변을 보는 경우겠죠. 1번. 변기를 차가운 물로 닦는다. 그러면 엉덩이가 변기에 닿으면 나올 것도 쏙 들어가겠네요. 그쵸? 관략근이 수축되겠다. 오히려. 그쵸? 그래서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펴놓는 게 좋습니다. 틀렸고 2번. TV를 끄고 방안을 조용하게 한다.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못 사겠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기 아래쪽에 화장지 같은 걸 깔아서 배변 소리가 좀 덜 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TV나 음악 같은 걸 좀 틀어놔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줘야 돼요. 남들이 듣지 않는다, 괜찮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 들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조용하게 너무 부담스럽네요. 틀렸고요. 3번 배변 시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침대를 좀 올려줘서 배가 눌리켜줘야
응가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침대는 좀 높여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좀 주기 쉽게 도와줍니다. 틀렸고요. 4번 배뇨를 자주 느끼면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는요, 여러분, 기저귀 케어는 최후의 수단이죠. 배설 욕구를 못 느낄 때, 그럴 때 기저귀를 채우죠.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거나 아니면 치매 같은 것 때문에 실금이 잦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옷을 갈아입힐 수 없으니까 그럴 때 기저귀를 채우는 거지. 배뇨를 자주 느끼면 자주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5번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확인한다. 우리 대상자들은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배를 쥐어주고 밖에서 대기를 하든 아니면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배를 쥐어줬을 때도 배를 못 누르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걸어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이런 보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동변기 높이는요, 항상 침대와 같게 한다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보기예요.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높게 한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한다? 같게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2번, 이동변기를 침대와 마주보게 놓는다. 마주보게 놓으면 앉기 매우 힘들겠죠. 어떻게 놔야 될까요?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놔야 되고요. 완전히 이동을 전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러면 침대 쪽에 딱 붙여서 놓습니다. 아니면 비스듬히 30에서 45도 각도로 놓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3번,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변기 아래쪽에요. 바닥 쪽에 작은 수건을 깔아주면 미끄러지기 딱 좋죠. 그래서 작은 수건이 아니라 뭐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틀렸고요. 4번, 배설을 하는 동안 잠시 다른 업무를 본다. 틀렸죠. 침상 배설 돕기에서 보셨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요. 배설을 하는 동안 문제없이 용변을 잘 보고 계신지 계속해서 신경 쓰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하셔야 합니다. 틀렸고요. 5번,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소음을 줄여준다. 그리고 TV나 음악을 틀어주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벗긴 후 면 덮개로 하체를 덮는다. 면 덮개를 덮는 이유는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안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바지를 먼저 벗겼어요. 그럼 이미 창피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립니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대상자도 힘들고 요양보호사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또 감기도 걸리실 수 있고요. 3번. 냄새 방지를 위해 기저귀는 조여서 채운다. 기저귀를 조여서 채우면요. 욕창 생길 수 있고 땀띠 생길 수 있고 매우 안 좋죠. 틀렸습니다. 4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으로 말아서 처리한다. 바깥으로 똘똘똘똘 말면 똥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으로 말아서 기저귀의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게 말아 넣어야겠죠. 틀렸습니다. 5번. 둔부와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는다. 네,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따뜻한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는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서 말려줘야지. 안 그러면 축축해서 욕창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회음부를 닦을 때는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있는 모습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라는 표현도 씁니다.
앞에서 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 12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자, 유치 도뇨관 소변줄 끼는 거죠. 소변 주머니의 위치는요. 방광보다 아래쪽, 아랫배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되는 일이 없겠죠. 자, 1번 보면 방광이 요쯤 있을 텐데 아래쪽에 소변 주머니가 있으니까 매우 바른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1번 정답입니다. 2번은요. 방광이 이쯤 있을 텐데 소변 주머니가 높죠? 그러면 안 됩니다. 틀렸고요. 3번도 방광이 아래쪽에 있는데 소변 주머니는 위쪽에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은요. 방광이 여기쯤 있는데 소변 주머니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틀렸습니다. 5번은요. 방광이 아래쪽에 있는데 소변 주머니가 위쪽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류하여 흘러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는 거죠. 구강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에는요. 입안을 닦아내는 방법도 있고 입안을 헹궈내는 것도 있고 칫솔질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이 중에서 뭘 해야 되죠? 입안을 닦아내는 구강청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1번 미온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이건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준다. 이건 구강청결을 돕는 원칙 중에 위배돼요. 혀 안쪽까지. 그래서 목젖을 자극하게 되면요. 그러면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역시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옆으로 취해줍니다.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체를 올려줘야 되겠죠. 상반신을 올려줘야죠. 침대를 윙 하고 위로 올려서 상반신을 높여줍니다. 그래야 살에 안 걸려요. 4번 아랫니와 잇몸을 닦은 후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외우셨죠? 윗니 아래 이 닦자. 그래서 위부터 닦습니다. 윗니와 잇몸을 닦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아랫니와 아래쪽 잇몸을 닦아줘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입 천정을 닦아주고요. 천정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 혀가 있죠. 혀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볼을 닦아주면 됩니다. 쉽죠? 윗니, 위쪽 잇몸, 아랫니, 아래쪽 잇몸,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입천장, 내려와서 혀, 양쪽 볼, 요 순서로 닦아줍니다.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입안을 닦아준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즈를 감은 서랍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4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를 도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후에 감긴다. 안 되겠죠. 공복이나 식사를 많이 하시고 난 뒤에는 감기지 않습니다. 목욕도 식사 전후에는 안 하잖아요. 진 빠지고 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우리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누워서 머리 감기시는데 식후에 바로 누우면 안 되시죠? 그래서 식후에는 감기지 않습니다. 공복에도 진 빠져서 안 되시고요. 2번 추운 날씨에는 밤에 감긴다. 우리 머리 감기고 나면 바로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왜? 감기 걸릴까 봐요. 빨리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요. 가장 따뜻한 때인 낮에 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목욕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허리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허리 쪽에 방수포를 깔 이유가 없죠. 머리는 위에 있으니까요. 방수포는 머리 쪽 어깨까지 깔아줍니다. 틀렸습니다. 4번 머리를 감기 전에 배뇨를 시킨다. 머리는 빨리 감겨야 감기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줌 마려워 그래요.
그러면 난감하네. 그쵸? 그래서 배뇨까지 도와주고 머리를 다시 감기면요. 그 사이에 감기 걸리실 수도 있어요. 머리 감기고 있는데 또 배뇨하려면 바지도 내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뇨를 먼저 시키고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구면요. 피 나와요. 상처가 나죠. 손톱 끝이 아니라 마사지하는 건 좋잖아요. 어디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책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손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렇게 자르라고 나와 있어요. 발톱은 일자로, 손은 둥글게. 자, 발톱은요, 이렇게 둥글게 깎아버리면 이 끝부분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살 안쪽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고요. 손톱은 만약에 일자로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서 얼굴이나 몸에 많이 상처가 나겠죠? 손톱은 둥글게 깎아주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일자로 잘라야 되고 손톱을 일자로 자른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둥글게 자르셔야 합니다. 3번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어르신들은요. 피부가 건조하고요.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항상 보습을 잘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마사지도 해드리면 좋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찬물에 손과 발을 5분간 담근 후 씻는다. 찬물 틀렸고요. 손과 발을 5분간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가둡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때가 불어가지고요. 이물질이 손톱 밑에 때 같은 게 잘 쉽게 제거가 됩니다. 5번 발톱 주위에 상처가 나면 알콜로 소독한다. 자, 발톱 주위에 상처가 나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하라고요.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바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4번에서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손발톱을 깎으면 좋거든요. 노인의 특성 중에 손톱 발톱이 어떻게 되죠? 두껍고 단단해지고 잘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두껍고 잘 부서지고 단단한 손톱은요. 따뜻한 물에 좀 불렸다가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같이 손톱이 얇고 잘 부러지는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물에 불려서 깎는 게 안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이니까요. 따뜻한 물에 좀 불려서 깎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6번.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가 그림을 빨리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외계인이 한 명 그려졌네요. 침상 목욕을 도울 때는요. 얼굴 부위를 먼저 닦아줍니다. 그럼 얼굴도 닦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눈, 그리고 눈 주변을 닦아줍니다. 그 다음 코와 코 주변인 볼 쪽을, 뺨 쪽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입과 입 주변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부터 쓸고 내려올 거예요. 이마, 귀, 목. 이렇게 이마부터 귀, 목 이렇게 쓸고 내려와서 얼굴을 닦아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를 닦냐면 몸부터 닦지 않고요. 상지 쪽, 팔, 양쪽 팔을 먼저 닦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손끝에서요. 어깨 쪽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 나면요. 유방을 닦는데 원을 그리면서 둥글리면서 닦습니다. 마사지 해가면서요. 그리고 복부를 닦을 때는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왜냐면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 잘하도록 배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의 위치와 관련된 거잖아요. 대장이
상행지, 횡행지, 하행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항문으로 나가니까 요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쪽 다리를 닦는데 역시 말초에서 중심인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줍니다. 자, 다 닦았나요? 아니요, 등 남았죠? 옆으로 돌아 눕게 한 다음에요. 목 쪽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 쪽에서 둔부 쪽으로 쭉 닦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깨끗해야 되고 감염이 없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연약한 부위 어디? 회음부를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죠? 네, 정맥 혈액순환에 좋겠죠. 정맥, 다시 말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에 혈액이 심장으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심장 쪽으로 혈액을 짜줘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위아래가 아니라 둥글리라고 했죠. 틀렸고요. 등은 허리에서 목 뒤 방향으로 닦는다. 아니요. 위쪽에서 아래쪽이니까 목에서 허리 쪽 방향으로 닦아야 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 틀렸죠?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닦아야 합니다.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 틀렸죠?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아야 합니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맞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자성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나 맞이이고요. 건강한 아이를 맞이하자.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마비된 쪽은 지지해준다. 이런 사자성어라고 얘기했었죠. 매우 중요하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건, 벗, 불, 입입니다. 건벗불입은 건강한 벗은 불편한 입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험담을 안 한대요. 그런데 속뜻은 이거예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힌다.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이게 바로 건벗불입입니다. 문제에서 건강한 쪽은 오른쪽, 불편한 쪽은 왼쪽 되겠고요. 입히는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불입이 중요하겠네요.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왼쪽 먼저 입히고 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입히면 됩니다. 이게 몇 번이죠? 2번이네요.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꼭 기억하시고요. 다 풀고 또 다른 거 찍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쓰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18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게 한다. 부상 위험이 매우 높죠. 동작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정답이네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팔을 쭉 펴고 들어 올리면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요. 대상자와도 최대한 가까이 위치해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게 힘도 덜 들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3번. 손과 팔 같은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틀렸죠? 다리나 몸통 같은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4번. 허리와 무릎을 펴고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아니죠. 허리는 펴야 되는데 무릎은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굽혀서요.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몸을 지탱하고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동시킬 때는요. 무릎을 펴면서 대상자를 드는 거죠. 아시겠죠? 5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그러면 허리가 돌아가겠죠? 삐끗하겠죠? 어떻게 전환하죠? 다리를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침상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요. 우리 건아맞이 생각나시죠?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한다 그랬죠? 맞네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오른쪽을 아래로 하여 돌려 눕히려고 한대요. 문제가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제가 또 사람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선점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니까 이분은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죠? 자,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는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시선을 마주쳐야 돼요. 반드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잡으셨다면 먼저 얼굴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시선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몸과 다리를 옮겨야 되는데 옆으로. 그냥 만약에 돌리면요. 몸통에 팔이 끼겠죠. 그리고 이쪽 다리는 왼쪽 다리에 눌리키겠죠. 그리고 균형이 잘 안 맞겠죠. 자세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자세 정렬을 먼저 해줄 거예요. 돌리기에 앞서서. 손은요. 이쪽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리거나 밑에 깔리지 않게, 아니면 가슴 쪽에 포개어 줍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돌렸을 때 깔리지 않겠죠. 다리도 눌리키지 않게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어 줍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무릎을 굽힐 수 있다면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어쨌거나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양보호사가 왼쪽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면 무릎을 좀 굽혀주시고요. 편안하게 어깨를 좀 만져서 자세가 편안한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돌려 눕힌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인 오른쪽에 서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대상자의 양손을 엉덩이 옆에 붙이고 돌려 눕힌다. 엉덩이 옆에 붙이고 돌려 눕히면 깔려요. 그래서 가슴에 포개야 되겠죠. 아니면 오른손을 위로 올리던지. 3번. 다리, 엉덩이, 어깨, 얼굴 순으로 돌려 눕힌다. 아니죠. 얼굴 먼저 돌렸죠? 그리고 어깨, 엉덩이, 다리 순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옷을 잡고 끌어당겨 미끄러지듯 돌려 눕힌다. 완전 이상하죠? 큰일 납니다. 5번.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하여 돌려 눕힌다.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하여 돌려 눕혔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침대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 다리를 지지해줘야겠죠. 돕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와 3, 4, 5번처럼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맞는 그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대상자를 일으키려고 할 때는요. 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무릎보다 발목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돼요. 한번 이런 자세로 3번에 있는 그림과 같은 자세로 앉으셔서 혼자서 일어서 보세요. 잘 안 일어나질 거예요. 발이 무릎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3번과 같은 그림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1번하고 2번 먼저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를 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지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양쪽 다리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들어있어야 될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요게 왼쪽 다리죠. 요양보호사의 두 다리 사이에 왼쪽 다리가 꼈기 때문에 지금 왼쪽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요. 오른쪽 다리를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양쪽 손은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 있네요. 어깨 쪽에 얼굴을 대고 가슴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줬죠? 요 그림이 맞는 그림이네요. 2번 정답입니다. 3, 4, 5번처럼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요. 딱 보기 좋은 그림이 4번이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4번 다리 한번 볼게요. 대상자의 다리가 이게 어느 쪽 다리죠? 왼쪽 다리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4번 고르셨어야 돼요. 옆에서 도울 때는요. 대상자의 발을 무릎 안쪽으로 살짝 넣은 다음에요. 요양보호사의 발을요. 대상자의 마비된 다리 뒤쪽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 대퇴부를 지지하고 나머지 한쪽 손은 반대편 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축해서 천천히 일어나 주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일어나면 이쪽에 있는 대퇴부에 있는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가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돕습니다. 요거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일 때 딱 좋은 그림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1번. 대상자의 상황과 그에 맞는 체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상황과 체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나온 그림인데요. 앙와 위는요. 앙이 머리를 쳐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위로 했다. 와는 와상 상태이다 할 때 누울 와자잖아요. 머리를 쳐들고 누운 거니까 똑바로 누운 위치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운 요 그림이 보이시죠? 언제? 잠잘 때, 휴식 취할 때, 이럴 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가 편안하겠죠? 그 다음 반좌위. 반 앉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앉은 자세예요. 이럴 때는요. 호흡이 곤란할 때 누워있는 자세가 안 좋거든요. 약간 상체를 세운 자세가 좋고요. 그 다음에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위관 영양할 때 이럴 때 모두 상체를 좀 들은 반좌위 자세가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위인데요. 이 엎드릴 복자잖아요. 그래서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겠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좀 쉬게 해줘야 될 때 복위를 합니다. 엎드린 자세. 측위는 옆으로 눕는 거겠죠. 어떨 때 옆으로 눕냐 하면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거나 관장을 할 때,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 엉덩이 쪽에 욕창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측위를 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1번 휴식을 취할 때, 잠잘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똑바로 누운 자세라고 했죠. 틀렸고요. 2번 관장을 할 때는 항문이 보이도록 옆으로 누워줘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세수를 할 때는요. 좀 앉는 게 좋겠죠? 반 앉은 자세여야 합니다. 4번 호흡곤란이 있을 때 누우면 더 안 좋다고 했죠? 반 앉은 자세로 체위를 변경해 줍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둔부에 발진이 있으면 똑바로 눕거나 앉거나 하면 안 되겠죠?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이 불편한 쪽이고요. 건강한 쪽이 왼쪽이네요. 이 그림에서 대상자의 오른쪽은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죠.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 놓으시고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요양보호사는요.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오른쪽을 지지해 줘야 되고요. 건강한 왼쪽은 대상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동하는 대상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1번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이 불편해요. 이쪽이 불편해요. 그쵸? 그러면 이쪽 왼쪽 팔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휠체어는 어느 쪽에? 왼쪽에 존재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오른쪽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 잘못됐네요. 틀렸어요. 2번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침대는 건강한 왼쪽에 존재를 해야지 왼쪽 팔을 최대한 활용해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위치가 잘못됐네요. 틀렸습니다. 3번 침대에서 일으키기예요. 일으킬 때요. 이분은 어느 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네요. 그러면 왼쪽 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고 스스로 최대한 일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전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도와주고 있는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건강한 쪽인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닥을 왼손으로 짚으면서 내려가는 그림이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오른쪽에서 지지를 해줘야겠죠.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했고요. 왼쪽 손 이용하고 계시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편마비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준다. 언제나 대상자의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습을 시킨다. 학대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든 아니든 어르신들은 운동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할 때 충분히 휴식을 중간중간에 취하면서 해야 합니다. 아셨죠? 3번 전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 빠르게 움직이면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실 수 있겠네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4번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맞죠? 그냥 바로 서 있으면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혼자서 걸음 연습을 하게 한다. 혼자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마비된 쪽을 지지하고 제자리 걸음 같은 걸음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뭐를 이용해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간답니다. 그럴 때 지팡이와 다리 어느 쪽부터 짚는지 순서를 물어본 거고요. 이런 지팡이 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학원에서 잘 이해하셨죠? 저랑은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지팡이를 보면 그렇게 다 주워 와가지고 지팡이마다 다 걸어 놓는데요. 그래서 생긴 말이죠. 지팡이마다 건다. 와, 너무 놀랍죠? 그래서 느낌표를 찍을 건데요. 어떻게 찍냐면요. 화살표 느낌표를 찍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짚는 것은요.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 점은 평지예요. 계단 내려갈 때와 평지는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입니다. 지팡이마다 건다. 외우셨죠?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요. 먼저 무조건 지팡이고요. 그 다음에 건다, 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위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지팡이마다 건다. 자, 계단을 내려갈 때니까요. 지팡이마다 건다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 마비된 다리는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죠. 이렇게 써놓으셔야 안 헷갈리세요. 답을 또 잘못 적으시는 분 계세요. 다 풀어놓고. 그
그럼 1번 지팡이 왼쪽 다리여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틀렸고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쉽죠? 틀리지 마세요. 문제 25번 이동욕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안이 미끄러워야 한다. 그럼 미끄러져서 뇌진탕이나 골절을 입으실 수 있겠죠? 안 돼요. 2번 공기 주입과 조립이 복잡해야 한다. 복잡하면 사용하기 힘들겠죠? 간단해야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팽창된 상태는요. 바람을 다 넣은 상태거든요. 튜브에 바람 다 넣었는데 여기 누르면 쏙 들어가고 저기 누르면 쏙 들어가고 그러면 욕조 안에 들어갔을 때 매우 위험하겠죠? 변형되면 안 됩니다. 4번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는 사각이어야 한다. 사각이면 찔릴 수 있겠죠? 모서리는 둥근 게 좋겠습니다. 안전하고요. 틀렸습니다. 5번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바닥이 평평해야 이동 욕조에 들어가셨을 때 어디 찔리지 않고 안전하시겠죠? 이물질이 없어야 튜브에 바람 안 빠지겠죠? 그래서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둘게요.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공기 밸브를 열어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물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를 뺄 게 아니라 튜브 바람 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빼셔야 됩니다. 물을 빼는 건 공기 밸브가 아니고 배수 밸브예요. 배수 밸브를 열어서 재빨리 물을 뺀다가 정답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실게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28회 최신 기출 모의고사 2교시 1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하실만 하신가요? 자, 2교시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